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번갈아 가면서 향후 추세와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현재 이더리움은 570만원대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1억 5,800만원대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조금 더 확실하게 갈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루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장기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꽤나 큰 수익 중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주고 PC 발표가 나온 이후에 재진입 타점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저야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50%, 이더리움 78%, 리플 79%, 에이다 마이너스 60% 정도까지 내려가 있고, 도지코인 196%, 솔라나 141% 정도의 수익인데, 자잘하게 한 1,000만원 정도를 나눠서 사놓은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OKX에서는 약 1,000만원 정도 비트코인을 매수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수익률 자체는 약 5% 정도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104K에 매수를 해서 109K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한때 125K 정도까지도 치고 올라갔을 때가 20% 이상의 수익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많이 밑으로 밀리면서 수익률이 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오히려 제가 매수한 이 금액 밑으로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좀 더 늘리고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업비트를 좀 보게 되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매수가는 9억 5천 정도 되는데, 요게 아마 95K 정도 될 겁니다. 95K 정도, 98K 정도 선에서 매수한 금액이고, 현재 66%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50만원 정도 매수를 해놨죠.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그리고 OKX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태고, OKX에서는 비트코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예수금이 1,000만원 정도를 더 갖고 있어요. 추가 매수를 언제든지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솔라나를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리플, 도지 등 다양한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흐름을 좀 보자면, 일단 PC를 앞두고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좀 저것저것 확률이 좀 낮아지면서 급락하는 그런 흐름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라인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선물 투자 아시죠? 자, 선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도모를 좀 했어요. 비트코인도 매매를 좀 했었고, 도지코인도 좀 선물로 좀 건드려서 수익을 좀 모아왔는데, 이 라인에서 꺾이는 거 딱 보고 그 이후부터는 선물을 아예 건들지도 않습니다. 자, 물론 선물은 양방향이죠. 롱과 숏을 모두 다 잡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숏 매매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숏 매매에서 수익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숏은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모두 다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부근에서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이 FVG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FVG 구간에 이때도 한번 이탈을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이렇게 삼각 수렴 구간까지 왔다. 단기 삼각 수렴 구간까지 왔고, 이 구간에서 절묘하게 PC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라인쯤에서, 오늘쯤에서 이제 방향성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갈 것이냐 하방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지표를 좀 보겠는데요. 지금 FVG 구간 이 지표는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윗 라인에 있는 이 FVG는 이미 끝났다. 효과가 없는 부분이 됐고요. 자, 그 윗
윗단에 있는 이제 FVG 구간을 좀 봐야 되는데 그 구간은 바로 요 구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구간 혹은 이 구간을 들 수 있는데 이 구간은 거의 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나온 장대 양봉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자,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고 이 하단에 있는 이 FVG 구간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의 110K 구간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죠. 그죠?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양봉 전환이 되면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라인을 버티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 FVG 상단에 있는 FVG 저항 구간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강한 하방 압력이 나오면서 100K 플러스 마이너스 2K 사이까지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102에서 98K 사이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라인은 사실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 라인까지 가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매수를 해라. 매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라인까지 밀릴 때 알트코인들도 밀리겠죠. 이럴 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코인들 뭐 솔라나라든가 리플, 도지, 에이다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 놓을 필요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고 못 샀던 분들 이 라인까지 밀렸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알트코인을 살 필요가 있다. 자, 비트코인이 시즌이 끝나건 안 끝나건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알트 쪽으로 흐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때문에 돈벌이를 좀 했던 재미를 봤던 자금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뭐 금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 국채 달러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거 또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알트로 갑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 가져가는 애들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딴 데 안 가요. 알트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선물로 가버립니다. 근데 선물은 차치하고 일단은 여기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이 라인에서 흐름을 느리게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요 느리게 가져간다. 매집하는 사람 외에는요 도박꾼들은 다 알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가 순환 펌핑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알트를 매수를 해라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비트코인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라인에서 횡보해 줄 때 102에서 109 사이에서는 반복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높이고 평단가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직전 FVG 구간 하단까지 보시면 됩니다. 하단을 맞고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라인을 맞고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리밸런싱이 일어난다. 리밸런싱이 일어난 다음 다시 한번 추세를 모아간 다음 어떤 호재가 빵 터지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 이 라인을 빠르게 브레이크 아웃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뭐냐면 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자 어떻게 애매하냐면 자 지금 어디로 왔냐면은요 여러분 업비트 차트로 왔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히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아까 보던 차트랑 좀 다르죠, 그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요 일목균형표입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잠잠하게 가고 있다가 축 치고 올라오는 순간 일목균형표는 이렇게 두꺼웠던 애가 음전환돼요. 그죠? 음전환되면서 얇게 두꺼웠던 애가 이렇게 얇게 바뀌죠. 그죠? 얇게 바뀌면서 이격도가 상당히 커지죠. 그러면서 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서 얘가 올라오면서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캔들이 떨어지면서 붙어요. 붙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음전이 되죠.
음전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붙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붙기 전에 이때보다 어때요? 두께가 약간 더 두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만큼 빠르게 식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이 일목구름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는 줄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빠르게 직전 고점 라인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이격도가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 자, 이격도는 미래를 본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치고 올라가서 이격도를 벌려놓고 만났죠. 다시 한번 쭉 치고 올라가면서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흐름이죠.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번에 다시 만났죠. 치고 올라간 듯하다가 다시 만나버렸어요. 음전되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치고 올라가면서 이 라인에서 횡보를 거치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과 함께 양전이 되고 이격도가 벌어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겁니다. 현재 이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면은요, 직전 이 저점 라인이죠. 이 라인과 똑같은 라인을 이 라인에서 현재 라인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이격도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확인을 한다? 자, 일목구름대 이 하단까지 확인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다? 비트코인이 현재 라인에서는 버텨줘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요, 버틴다고 보고 있어요. 버티더라도, 자, 밀린다 하더라도 이 100K 이 부분 라인을 플러스 102K와 마이너스 98K 사이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탈하면은 지금 기관들 다 무너집니다. 기관들 무너지면서 뱅크런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 라인은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저점 라인서부터 저 같은 사람들, 저같이 이런 라인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 있죠. 제가 요때 샀거든요. 빗썸에서. 이런 라인서부터 쭉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단기 흐름 보실 분들, 저처럼 104K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요, 이 라인까지 밀렸을 때 이 라인에서 버틴다는 전제입니다. 이 라인에서 버틸 때는요, 추가 매수해줘야 돼요. 근데 이 라인 이탈하면은요,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시즌이 끝납니다. 윈터로 간다고 봐야 돼요. 시즌 아웃. 그때는 죄다 갖다 팔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그때는요, 기관 망하고요. 지금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로 뭐 이렇게 얘기했던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 다 망합니다. 자, 이번엔 그럼 뭘 볼까?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더리움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라인을 버티지 못하면 이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라인 이탈 시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마인 그리고 샴푸링크 게이밍 이런 회사를 다 망합니다, 여러분. 왜? 얘네들은요, 회사 체질을 완전히 바꿨죠. 그죠? 어떤 회사로? 이더리움을 모아가는 회사로 바꿨어요, 체질을. 근데 이때 다 샀단 말이야. 이때 얘네들이 매수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거 무너지잖아요? 회사들이 망해요. 왜? 자기네들 주식 갖다 팔아서 판 돈으로 뭐 했어? 이더리움 샀으니까요. 그럼 얘네들은요, 밀릴 때 이걸 떠받들려고 하는 매수세가 이 회사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비트코인이 밀릴 때도 요 라인에서, 요 라인 밀릴 때, 요거 왔다 갔다 할 때, 요 날이죠. 요 날. 스트래티지. 그리고 일본에 있는 메타플래닛. 얘네들이요, 엄청나게 사 모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린 거죠. 그죠? 자, 이더리움 또 설명하기 전에 이 비트코인 또 이렇게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은 원인을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저는 이거 좀 보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예산 셧다운. 아, 이거 생각보다 투자 심리 상당히 약화시켜요. 미국 증시도 약화시키고요, 가상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요즘 미 증시와 가상자산, 특히 이 비트코인의 커플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거시 리스크가 상당히 강합니다. 환율과 채권 수익률, 달러 강세 등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매력을 반감시켰어요. 여기에 이 연준, 그죠? 다 아시죠? 제롬 파월, 이 썩을 놈이 자꾸 금리 가지고 딴지 걸잖아, 그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자꾸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버텨보자 했던 게 쭉 밀려버렸어. 이때 반등이 더 강하게 나와줬어야 돼요, 그죠? 반등이 더 강하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뭐다? 롱 포지션에 오랫동안 롱 포지션으로 끌고 왔던 선물, 파생상품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길게 잡고 가고 있었는데 펀딩비 계속 나가잖아. 더 이상 못 버틴 거야. 강제 청산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이 나온 거예요. 롱 커버링이 나오면서. 이거 1억 7천억 달러 정도 이상의 1억 7천 달러 이상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더리움까지 폭락이 나온 거예요. 이거 엄청난 폭락이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결국은요,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더리움이 상당히 위험한 자리까지 밀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라인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반드시 유심히 지켜보면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매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비트코인이 한 150% 이상 수익일 때 이더리움은 여전히 8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돼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똑같은 시기에 매수를 했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더리움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아직 70% 정도를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요, 일단 이 라인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밀릴 수는 있어, 오늘. 자, 오늘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이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 이 라인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직전 이 라인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이 FVG 구간을 짧지만 이 구간을 치고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자리까지 와 있고, 일단은 요 자리 내지 요 자리를 한번 볼게요. 요 자리가 조금 더 유력한 FVG 구간인데, 이 FVG 구간은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엄밀히 따졌을 때 이 라인도 FVG 구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라인 정도까지 봐야 돼. 자, FVG 구간 일단 이탈을 했다. 이탈한 게 맞죠, 그죠? 이탈한 상태에서 빠르게 이거를 커버링을 어떻게 해주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커버링이 돼서 다시 한번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면 추가 상승으로 갈 겁니다. 왜? 이 라인 위에 안착한다는 얘기는요, PC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계절적인 리스크라는 게 좀 있거든요. 뭐 항상 반복적으로 매년 있었던 그런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 일단은 계절적으로 좀 많이 밀리는 흐름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과거 이런 시즌별로 봤을 때에도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항상 9월 달에는 눌림목이 좀 나왔다는 점 꼭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라인을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FVG 구간 전일 폭락이 나오기 직전 라인까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 매우 강하게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풀백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전략. 자, 뭐 스윙 정도로 가져가시는 분들, 이런 라인서부터 끌고 올라왔는데 나는 아직 매도할 생각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라인까지 오면은 돈 좀 있으시면 매수 더 하십시오.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라인에서는 버텨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사실은 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이 라인쯤에서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가져가 주십사. 그럴 경우에는 비중 늘리고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거는 어떤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이 황금손 투자 지표가 조금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솔라나를 추가 매수를 좀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보다도 OKX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으니까 솔라나랑 이더리움을 좀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매수 타점이 정확하게 이쯤에선 잡았으면 하는데 확신이 없죠. 근데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요, 이렇게 롱 타점과 숏 타점을 일일이 시그널을 줘요. 곧 줄 겁니다, 아마. 오늘 PC 발표 난 이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시그널이 나오면요, 그것 따라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수하라고 나오면요, 매수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매수 신호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쭉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냅두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좀 활용하신 분들은 이런 이점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매수 타점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롱 타점, 숏 타점 이렇게 잡히면은요, 이때 황금손 투자 지표만 따라 하신 분들은 20% 이상의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이때 매수 타점 나왔는데 터무니없이 뜬금없이 빨간불일 때, 음봉일 때 롱타점이 잡혔죠.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롱타점이 잡혔죠. 하방인데. 근데 치고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면서 숏타점 잡혔죠. 그럼 이때까지 이 라인부터 이 라인까지 매수했던 사람들은 3.7% 수익 가져간 거예요. 자, 비트코인에서 3.7%면 상당히 큰 수익이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모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힐 가능성이 크죠. 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게 황금손 투자 지표인데요. 자, 이번에는 솔라나를 한번 볼게요. 제가 솔라나 매수 타점 잡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라나도 이때 숏타점 잡혔어요. 그 이후로 매우 강한 하방 압력 나오고 있죠. 자, 이제는 솔라나 역시 주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얘는 아마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들은 하시지만 실행에 못 옮기잖아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황금손 투자 지표와 함께 매매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상담 링크를 통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상담 문의 링크가 있어요. 이 상담 문의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누르시고 상담 문의 링크만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이것만 누르시면 이혜성의 코인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이 란에서 여기 표시하시고 전화번호 남긴 다음 네만 누르시면 돼요. 그런 다음 제출만 누르시면 되니까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주요 지표와 히든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주요 지표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황금손 투자 지표니까요.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라나 외에도 제가 리플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XRP. 자, 리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리플도 지금 매수 타점 잡혀가고 있거든요. 현재 라인에 롱타점 나오기 직전입니다. 잡아줘야 되겠죠, 여러분. 롱타점, 그죠? 매수하라고 하는 롱타점 나오면 바로 매수만 해놓으시면 돼요. 자,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손절할까 말까인데요. 손절하더라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요, 이 라인 매수해서 이 라인까지 44%의 수익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익 타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황금손 투자 지표밖에 없죠. 그죠? 자, 황금손 투자 지표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황금손 투자 지표 누구나 다 활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요, 트레이딩 뷰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자, 이렇게 트레이딩 뷰를 검색을 하시면 하단에 전 세계가 차트를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트레이딩하는 곳이라고 나오죠. 가입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가입만 하시면 돼요. 무료로 가입하신 다음 지금 하단에 보이는 상담 링크로 지표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좀 마쳐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다양한 그 코인들 다 확인 가능하고요. 모든 종목들의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자, 확인하셨고, 여기에, 자, 이거 볼까요? 삼성전자 보통주라고 나오죠. 삼성전자 보통주라고 나오는데, 삼성전자, 국내 주식이죠. 국내 주식도 적용이 됩니다. 롱타점 타고 들어가신 분들 이 라인까지 수익 중이죠. 22% 수익 중입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황금손 투자 지표 사용 안 하면 손해겠죠. 자,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적극적인 활용하시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